대학원생 분들 중에서 그 직장 다니면서 학위 과정을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제가 컨설팅을 좀 해보면,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하고 계신 그 직업, 일에 상당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일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다른 비직업인 학생에 비해서 높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자료 또는 데이터의 수집이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뭐 평생교육의 일환에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직업교육의 일환에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학술적인 교육의 일환에서 봐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쏟아내는 연구 결과의 그런 실무적 가치, 요거는 상당히 높다. 이게 이제 학술적인 연구 자료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학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서로서로 좋은 거지. 윈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산학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학문으로서만 존재하게 뭐 되는 그런 전공 분야도 있긴 있지만 학문으로서 끝난다는 것보다는 이게 약간 그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실용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거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이 산업과 학문의 융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진정한 학술적 가치와 실무적 가치가 동시에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이제 풀타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구만 하는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셔야 되겠지만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좀 다니시면서 실무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학계에 막 자기의 경험적 그 자료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대학원들의 노력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논문 컨설팅을 해보면 이제 그분들의 장점도 있지만 이분들의 좀 한계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계가 좀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태생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 태생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당히 실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술 연구 논문, 그냥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 논문을 이제 학교에서 학위 과정에서 이제 막 쏟아내야 되는데, 야, 이 학술을 딱 빼놓고 연구 논문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실무적이라는 소리죠. 이게 분명히 그 실무적인 문제 의식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문제 제기가 되고 이 문제를 뭐 어느 정도 뭐 해결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파악 정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참고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혼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아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실무적으로 이 정도의 시사점이 나오면 학계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학술적 가치도 있지 왜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공감은 해요. 예, 이것도 학술적으로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공감은 되는데 학술적 가치에 기여한다라는 증명을 해봐라는 거죠. 이 공감되는 거하고 증명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술적 가치에 기여한다는 그 증명을 해봐라라고 하면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그냥 허공의 질은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현장에서 상당한 경험과 실무적 문제 의식을 가지고 대학원에 와서 이걸 학술적으로 풀어내겠다. 그러면서 학위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 뭐 학회에 논문을 내든 학교의 학위 논문으로 내든 어쨌든 학술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거 뭐 회사에서 연구 보고서 쓰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이렇게 쫙 풀어나가면 야, 이 교수님들 깜짝 놀라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그 좋은 소재거리를 어떻게 학술적으로 풀어낼 것이냐 이거지.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식적이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나중에 이 연구 다 하고 나서 결론에서 야, 이 내용이 내가 연구했던 이 내용이 어떻게 하면 학술적으로 가치에 기여했다라는 이 말을 내가 쓸 수가 있을까?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가치에 기여했다라는 이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되는 거죠. 그 실무적으로 내가 문제거리를 풀어내는 게 논점이긴 하지만 그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반대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문제가 학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그 증명해봐라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갑자기 형이 상학적인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 엄청나게 철학적인 것 같은 느낌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하지? 요거를 이제 좀 쉽게 제가 한마디로 그냥 문장을 싹 바꿔버리면 그 추상적이었던 게 금방 눈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겁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학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에 기여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지금 내가 한 이 연구의 내용이 선행 연구와 과연 차별화되느냐? 요걸 말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요걸 말해주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가 그러면 지금까지 뭐 어떻게 해왔는데 이 동향을 설명을 해주고 선행 연구가 얘를 못했잖아. 한계를 설명해 준 다음에 내가 이 연구 필요성, 연구 문제를 제기한 거다. 요 스토리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서 서론에도 나와야 되겠지만 결론에도 이 선행연구 차별화를 해서 학술적 가치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된다라는 문장이 나오려면 그런 논의가 가능해지려면 요 부분이 이야기가 반드시 돼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어디다가 집어넣지? 저 이야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 서론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면서 겪었던 갖가지 실무적인 그런 경험들 그게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의식 느꼈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 다이렉트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다? 이게 학술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물론 이 배경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 게 맞아요. 맞는데 한 달이 걸치자 이거지. 학술적인 배경을. 적어도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본인만 생각했겠어요? 본인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꼈겠냐 이거예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무슨 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인구,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지금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뭐 7만 명이 있다나 뭐 모르겠어요.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라서.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만 학술적으로 한번 연구해봐야지 생각을 했겠냐 이거지. 뭐 똑같은 게 이미 있었다 이러면 표절이 됐을 거고, 예. 하나도 없었다 이러면은 학술적 배경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스무리한,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비스무리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연구 안 하노? 뭐 하고 있노 지금? 그래서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줘야 나중에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결론에서 이 연구 왜 했지? 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좀 보세요. 선행 연구가 요런 비스무리한 연구들을 해왔는데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요거 못 봤잖아. 그래서 내가 했잖아. 그래서 선행 연구보다도 요만큼 손톱의 때만큼 업그레이드 했잖아. 그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가 돼서 내가 그 문제를 선행 연구가 못 본 거 봤으니까 학술적으로 약간 한 단계 진일보 하는데 도움 줬잖아. 학술적인 가치에 기여했다라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뭐 사료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잖아. 이런 이 연구의 의미를 논할 수 있잖아.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실무적 시사점 써주면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이 연구에서 검증한 것의 한도 내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이야기해야지 검증한 적도 없는 거를 갖다가 막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건너서 할 법한 이야기들까지 소설을 쓰고 있으면 그거는 좀 선을 넘은 거 아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실무적 시사점을 이제 어떤 뭐 교수님들이나 심사위원들 보면은 실무적 시사점을 완전히 막 야 방대하게 어마무시하게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증명하거나 검증한 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이건 누가 봐도 있다라고 하면 실무적 어떤 전략 방안이나 어떤 실무적 시사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좀 너무 좀 동떨어져. 뭐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아닌데 너무 한 두세 달이 건너서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만한 그런 실무적 전략 방안 모색까지 막 이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쫙 있는 것까지 막 다 이야기를 해버릴 수 있겠냐 이거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쓸 수 없다. 이 결국 뭡니까? 이 연구를 가지고 이 연구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약간 뭐 학회 논문이나 학술지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누군가가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정책, 제도, 프로그램, 뭐 방법을 실무적으로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획 자료로 한번 참고해 보려고 우연히 그냥 뭐 껌 씹다가 우연히 본 거지. 이 논문을 내가 쓴 논문을 봤는데 이 논문을 이 사람들이 한번 참고 한번 해볼까? 이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 자료로 참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마음에 들면 참고하는 거고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기획을 할 거고 별거 아닌데 라고 하면 라면 끓여가지고 여기 냄비 받침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서론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뭡니까? 처음에 자기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그 배경에서 이제 학술적 배경해가지고 연구 필요성 오고 그다음에 연구 목적 목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이거죠. 기초 자료가 안 되면 뭐 라면 받침대 되는 거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쓰레기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활용 용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맥락에서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말 학술적으로 정말 가치가 나올 법한 문제의식, 소재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행연구조사를 안 하면 너무 아깝다라는 거지. 안타까워 죽겠다라는 거지. 이 선행연구조사만 쫙 해가지고 그 아다리를, 학술적인 그런 아다리만 싹 맞춰버리면 야, 요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학술 연구 논문 될 수 있는데,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연구 설계를 할 때, 야, 이 논문을 그냥 고지고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 그냥 막 다이렉트로 그냥 대입시켜가지고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왜 안 돼, 이거 와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선행연구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스무리하게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문제의식과 논점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던 흔적들이 나올 겁니다. 그 흔적들을 한번 훑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논점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가 딱 잡힐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막 여러 가지를 논점을 한 번에 다루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연구 논문 하나에 논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논점은 다른 연구에서 별도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점 하나를 딱 잡았을 때 그때는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특히 직장에 다니시면서 대학원에 와서 학위 과정에 계신 분들, 처음에 이 학술적인 연구 논문에 대해서 교수님께 지도를 받거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받을 때 상당히 나는 나대로 진짜 좋은 연구 문제를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이게 학술적 관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들어가신다면 정말 좋은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열심히 한번 학술적인 연구 논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